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일단 자체 교재 37페이지에 2번을 볼게요. 2번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물체의 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걸 뭐라고 하냐? 물체의 빠르기를 뭐라고 해요? 속력. 우리가 보통 V라고 이야기하는데, 속력은 뭐분의 뭐로 구한다? 어떤 시간 동안에 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로 우리가 빠르기를 이야기한다. 속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통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는 우리가 세컨드, 세크라고 하고요. 이동 거리 단위는 보통 미터를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t분의 s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 2번 문제 보게 되면 1초에 60번 촬영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1초에 60번을 촬영했다. 그렇다면 만약에 6번이면은 몇 초가 되는 겁니까?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0.1초가 되겠지. 자, 이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촬영한 시간이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린 시간은 몇 초겠어요? 6번을 촬영한 시간이니까 바로 0.1초가 되는 거지. 0.1초. 0.1초 동안 시간이 지금 여기서 알려준 거야. 왜? 1초에 60번을 촬영했다고 했으니까 6번 찍힌 거는 0.1초다. 그래서 얘는 지금 0.1초에 4cm를 간 아이의 운동이구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시간 몇 초? 0.1초 분의 거리. 자, 4cm인데 답을 보니까 전부 미터로 돼 있어. 그럼 4cm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0.04 미터. 그럼 얼마예요? 0.4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되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고 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연속으로 어떤 물체의 운동을 기록해서 6개의 간격으로 잘라서 세워 붙인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어, 1초에 60번 이런 거를 가지고 찍은 거야. 그래서 6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시간, 시간을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6개 간격이라는 건 0.1초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준 거지. 그게 뭐냐면 어떤 물체에다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공을 매달아 가지고 이 공을 이쪽으로 던진 거야. 왼쪽으로 던졌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공이 갈 때 여기 같은 지점에서 계속 점을 찍는 거야. 따다다다 찍는 거야.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가니까 이 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찍힌 흔적이 남겠죠. 이 점이 이렇게 종이가 이 공을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흔적이 남겠지. 그러면 이거를 6개씩 끊어가지고 오래 붙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었다면은 얘는 간격이 전부 똑같아야 되니까 전부 6개의 간격이 똑같은 요런 그래프가 나왔을 거야. 그죠? 그런데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따라서 여기 세로축에 있는 성분은 속력이 되겠고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 시간. 시간에 따른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다. 그럼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은 자유낙하하는 이런 공이 되겠죠. 맞죠? 됐어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자유낙하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어.
뭘 기억하라 그랬냐면, 자, 1kg짜리 공이 있다. 그 다음에 2kg짜리 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유낙하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떨어지는 속력의 변화.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동시에 떨어진다. 얘기했었죠. 자, 1kg짜리도 항상 얘도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거야. 1초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냐면 9.8m/s 제곱이 되는 거고 2kg짜리도 얘하고 동시에 떨어지면서 똑같다. 떨어지는 가속도는 동일하다라고 했었어. 어. 그러니까 가벼운 애나 무거운 애나 가속도는 동일하다. 대신에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하는 거라 했지?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그 물체 작용하는 중력도 함께 커지는 거야. 따라서 중력을 비교하면은 중력은 2kg짜리가 오히려 더 큰 거지. 두 배 더 큰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녀석의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냐면 얘를 잡아 끄는 속력이 변하는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곱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kg짜리다 물체가.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니까 1초에 9.8m/s 증가하니까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중력의 단위는 뉴턴이고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중력의 크기가 된다.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거를 이게 바로 뭐다? 물체의 무게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구할 때는 킬로그램에다가 질량에다가 뭘 곱했어? 9.8을 곱했던 거죠. 중력의 크기가 곧 뭐다? 무게예요. 그러니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함께 커지겠죠. 9.8을 곱할 거니까 어차피. 네. 그래서 7번. 지금 깃털과 쇠구슬이 떨어질 때, 요, 진공 상태.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무거운 애나 가벼운 애는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따라서 나는 진공 상태인 것이고, 가는 이렇게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는 동시에 떨어져야 하는데 동시에 안 떨어지는 이유는 얘는 공기의 저항을 받는 공기 중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되면, 자, 나에서는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자, 가든지 나든지 둘 다 중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먼저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저항 때문이라고 그랬지. 답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O2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O2의 109쪽을 한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 요거 하나만 보고 복습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양이하고 쥐의 운동이 있는데 그래프가 시간 그래프와 이동 거리 그래프가 있어. 자,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볼 때 두 가지 그래프를 항상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무슨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냐면 시간에 따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동 거리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자,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는 이동 거리가 시간에 따라 쭉 증가하는 운동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꾸준히 증가한다. 이 얘기고 여기서 요거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자, 기울기는 지금 여기서 뭐분의 뭐야? X축분의 Y축이잖아. 기울기는. 그럼 X축이 뭔데? 시간. Y축이 뭔데? 거리. 그럼 이게 기울기가 그럼 뭐예요? 바로 속력이잖아. 속력. 이게 속력. 그러니까 속도니까 기울기가 곧 속력이 되는 거지. 얘는. 속력.
그래서 그 물체의 기울기가 그 속력이고 지금 이것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속력도 뭐 한 거야? 일정한 거지. 무슨 운동? 이 그래프는 등속 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자, 이 등속 운동을 속도 그래프로 옮기게 되면 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이런 운동이 되겠죠. 그치? 만약에 2m per sec의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때 중요한 건 이 넓이라고 그랬죠. 시간과 속력 그래프 또는 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 이 넓이가 그럼 뭐예요? 이동 거리다. 왜? 이 넓이는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이동 거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했어.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예요. 이걸 잘 보란 말이야. 무슨 그래프인지. 자,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지금 고양이의 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4분의 10이니까 3m per sec. 자, G의 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4분의 6이니까 2점, 네, 1.5 m per sec. 자, 고양이는 3m per sec로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고, 쥐도 1.5m per sec의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애들인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8초 후. 자, 고양이가 지금 속도가 얼마예요? 3m per sec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3m per sec로 운동한다는 건 1초에 3m씩 간다는 건데, 얘가 8초 후에는 얼마나 가겠어? 1초에 3m를 가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38에 24m를 가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되시죠? 오케이. 자, 이번 시간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일과 에너지를 공부를 할 건데, 어,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있어, 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거운 물체를 옮겼어. 자, 옮길 때 나는 뭐가 들지? 힘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힘이 들고 내가 힘을 줬으면 이 물체가 뭐 했겠어? 이동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물체를 얼만큼 이동시켰나. 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학에서의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과학에서의 일은 자, 힘 곱하기 이동시킨 물체의 거리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체를 이동을 시키는데 얘를 이동해서 끄는데 10N의 힘이 들었어. 10N의 힘이 들었고 얘를 5m를 이동시켰어. 그러면 그때 내가 한 일은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10N 곱하기 5m 얼마예요? 50 단위끼리 곱해주면 돼.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뭐다? 내가 한 과학에서 1이야. 근데 단위 두 개를 쓰기 번거로우니까 하나의 단위로 통일시켜줬어. 그래서 50줄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뉴턴 미터하고 요 줄하고는 단위가 똑같은 단위인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면은 줄이라는 일의 단위가 나온다. 그래서 일의 양. 자, 거기서 말하는 일의 양은 뭐다? 물체에서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1줄은 1뉴턴 곱하기 1미터 하면 1줄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구한다. 자, 이 첫 번째 공식. 자, 과학에서 1을 구하는 공식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제 볼게요. 자, 105투 문제집 113쪽을 볼게. 자, 113쪽에 여기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5투 113쪽을 보세요. 자, 무게가 50N이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3m 이동시켰대. 자,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힘을 준 건 얼마야? 20N의 힘을 준 거지.
그리고 얼마큼 이동시켰어? 3m.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어떻게 구한다?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 미터. 자, 거리가 미터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럼 힘은 몇 뉴턴? 20뉴턴. 몇 미터 이동시켰어? 3미터. 얼마야? 60 뉴턴 미터 또는 60 줄이다. 자, 몇 줄이냐고 했으니까 60 줄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여기 무게도 50뉴턴 있는데요? 자, 옆으로 잡아 끌 때는 내가 옆으로 잡아 끌어서 그 힘의 방향으로,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게라고 하는 건 요 아래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무게는 무시해도 돼. 무시하면 돼. 따라서 무게는 함정이야. 여기서는 옆으로 잡아 끌 때는 옆으로 잡아 끈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자, 오토 문제 118쪽을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토 문제 118쪽입니다. 자, 책상을 지금 오른쪽으로 200뉴턴으로 힘을 밀었어. 밀어가지고 3m 이동시켰대. 자, 한 일의 양이 얼마일까요? 자, 1은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둘을 곱하면 된다고. 그치? 얼마야? 2, 3은 6. 600 단위는 줄. 얼마나 쉬워? 어려워요? 너무 쉽죠? 이거야. 자, 3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서 채팅창에 답을 올려보세요. 조연선 님이 질문한 거는 좀 이따 답변해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얼마나 쉬워? 너무 쉽죠? 이거 어려우면 안 돼. 그치? 같이 해볼게요. 자, 10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를 5m 끌었대. 자, 내가 끌었다는 건 지금 옆으로 힘을 준 거지? 힘을 어디로 준 거야? 옆으로 준 거야. 이 힘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한 일은 뭐 곱하기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야. 근데 지금 150줄에 일을 했대요. 아, 일을 얼마를 했다? 150줄에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의 힘으로 끌었을까? 너를 지금 5m를 이동시켰는데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준 힘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얼마야? 30뉴턴이 되겠다. 질량은 옆으로 끌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0인 경우는 언제냐? 자, 1은 뭐 곱하기 뭐였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요 힘이 0이거나 또는 거리가 0이면 곱하면 0이 되겠지. 따라서 일이 0인 경우는 첫 번째. 내가 가해준 힘이 0인 경우에 우리가 일을 한 게 아니게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거는 힘이 0인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힘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물체가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거.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등속 운동을 하잖아. 이거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준 게 없는 거예요. 자, 한 번 밀어준 물체가 지금 여기 봐봐. 얼음판에서 한 번 밀어준 물체가 계속해서 가잖아. 그럼 외부에서 가해준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이것도 일의 양은 얼마냐면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중학교 책에서 웬만하면 마찰이 없는 면이다 그러면은 다 얼음판이다. 얼음판에서 등속 운동한다. 그러면 일의 양이 다 0이라고 해줘야 돼. 알겠어? 음. 다음 두 번째. 거리가 0인 경우 당연히 자, 이동한 거리가 없어. 그럼 미안하지만 이건 일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 나 지금 이 벽을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밀었어. 땀 뻘뻘 났어. 하지만 이동하지 않았다? 너는 일한 게 아니야. 일은 0이야. 미안하지만, sorry. 자,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어, 힘을 위로 주고 있어. 근데 이동은 옆으로 했어. 자, 이렇게 수직일 때는 이 이동하는 물체에 전혀 영향을 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들고 이렇게 걸어갔어. 높이가 안 변했어. 그러면 이것은 내가 옆으로 이동하는데 아무 힘은 영향을 주지 않은 거예요. 수직일 때는. 따라서 세 번째 조건. 자,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하는,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일 때. 자, 요때도 우리가 일은 0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오투 문제집 1번 볼게요. 과학에서의 일을 한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과학책을 읽고 있다. 이거 일한 거 아니죠. 자,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일 아니죠. 마찰이 없는 얼음판 조심하라고 그랬어. 등속한다. 자,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 등속 운동한다. 자, 이거는 힘이 뭐라고요? 0인 경우라고. 따라서 이것도 일을 한 거다 아니다? 안 한 거다. 따라서 답은 2번과 4번이 되는데 걸어 올라갔다. 내가 계단을 메고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가면 내가 메고 있는 그 힘, 가방의 무게만큼의 힘을 준 것이고 이 높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동한 방향이 있는 거죠. 자, 바닥에 떨어진 책을 들어 올렸어. 아래에 있는 물건을 위로 들어 올렸어. 힘을 위로 주고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렸죠. 따라서 일을 한 겁니다. 맞지? 잘했어. 4번 문제 볼게요. 무게가 5뉴턴인 사과가 있는데 3미터 높이에서 떨어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밑에 무게가 5뉴턴인 물체가 있으면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려서 3미터를 만약에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일은 뭐 곱하기 뭔데?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인데 힘을 몇 뉴턴을 줄까? 얘의 무게만큼 이때는 무게만큼 주겠지. 왜? 들어 올리는 거니까 무게만큼 주는 거예요. 곱하기 몇 미터? 3미터.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야? 15 줄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일은 누가 한 일이야? 내가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죠. 들어 올린 건. 그런데 반대로 여기 매달려 있는 사과를 떨어뜨렸어. 이거 누가 떨어뜨린 겁니까? 내가 떨어뜨린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지. 얘는 누가 떨어뜨린 거야? 중력이 떨어뜨린 거지. 따라서 이런 일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말의 표현이. 중력을 의인화시킨 거야.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자,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구하는 건 똑같아. 중력이 얼만큼의 힘으로 얼만큼 물체를 이동시켰나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중력이 얼만큼의 힘을 줬을까? 그 녀석의 중력만큼의 힘을 줬겠지. 중력이라는 건 뭔데? 뭐라고 그랬어? 무게의 또 다른 말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녀석의 무게만큼을 중력이 힘을 주고요. 떨어뜨린 거리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얘의 무게가 지금 얼마라고요? 5뉴턴이라고 했어. 자, 몇 미터 떨어뜨렸다고? 3미터.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15줄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아래로 떨어뜨린 일은 누가 한 일이다? 중력이 한 일이다. 위로 들어올린 일은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일이다. 자, 아래로 떨어뜨린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3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 자, 요렇게 한 일을 우리가 누가 한 일이라고 한다고? 중력이 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떨어뜨린 거는. 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렸어. 내가 한 일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른 말로 뭐에 대해서 한 일이죠? 중력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지. 자, 중력이 한 일과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크기가 지금 똑같죠. 중력이 15줄의 일을 했거나 내가 15줄의 일을 하거나
방향이만 반대인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15줄이 되는 거야. 중력이 사과의 한 일이죠. 선생님, 중력이 어떻게 사과의 한 일을 했어요? 중력이 잡아 당긴 거니까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가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자, 5번 문제 볼게요. 여기 물리학 파트는 있잖아. 여기 1과 에너지 파트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개념은 사실 많지 않아요. 문제가 중요하거든.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방법이야. 물리학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재밌는 문제인데 상당히 재밌는 문제예요. 시험이 잘 나오거든. 음, 봐.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서 들어 올렸어요.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물체를 먼저 들어 올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져갔어. 자, 그러면 얘 위치는 지금 동일하게 옮겨졌잖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 동일한 일을 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먼저 여기 가에서 한 일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가에서는 지금 물체를 지금 첫 번째 옆으로 끌었어요. 이 첫 번째는 옆으로 끈 일이야. 이 일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한 일을 구해볼까? 여기서 한 일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자, 10N의 힘으로 몇 미터를 끌었어요? 5미터를 끌었네. 둘을 곱하면 되겠지. 얼마? 50줄. 자, 50제 일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 했어요? 들어 올렸지? 자, 들어 올린 건 내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렸으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니까 얼마의 힘으로 들어 올린 거예요? 20N의 힘으로 들어 올린 거죠. 얘 무게만큼. 몇 미터를? 2미터를.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야? 40줄이 되겠지. 그러면 가에서 총 한 일은 얼마일까요? 50줄에다가 40줄을 더하니까 얼마야? 90줄이 되겠네. 아, 가에서는 몇 줄의 일을 했다? 90줄의 일을 했다. 돼요? 되지? 자, 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나에서는 먼저 들어 올렸어. 자, 들어 올린 일은 똑같지. 얘 무게가 얼만데? 20N이잖아. 그럼 얘는 20N의 힘으로 2미터를 들어 올렸잖아. 그럼 여기서는 몇 줄의 일을 한 거죠? 40줄의 일을 한 거지. 자,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 오른쪽으로 갈 때 얘는 과연 일을 했는가? 어때요? 일을 안 한 거야. 왜? 들고 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들고 갔다는 건 힘은 어디로 주고 있냐면 힘은 위쪽으로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동은 어디로 했어? 옆으로 했네? 이게 뭐야? 아까 세 번째 조건.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이때 일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얘는 여기서 들어 올린 것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40줄의 일을 한 겁니다. 가는 90줄의 일을 한 거고요. 차이가 있다. 되겠죠? 6번.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일의 양이 0인 경우 세 가지 있었어요.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0인 경우? 힘이 0인 경우. 대표적인 게 무슨 운동?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 운동인 경우. 두 번째. 이동시킨 거리가 없는 경우. 그치? 자, 세 번째. 힘의 방향과 물체를 이동시킨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들고 걸어갔다. 뭐 이런 거. 자, 3분 동안 매달려 있었다. 이동한 거리가 없잖아. 0인 거죠. 자, 마트에서 카트를 밀었다. 카트를 밀었으니까 얘는 힘도 있고 이동 거리도 있으니까 일을 한 것이고. 자, 얼음판 위를 일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 자, 이거는 힘이 0인 경우라 했어요. 일이 0인 거지. 자, 가방을 메고 같은 높이로 만약에 걸었다. 메고 같은 높이로 걸었으면 이때는 일한 게 0이겠지만 올라갔잖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자,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이 계단에 이 길이가 5m고 계단의 높이가
4m다. 그리고 어떤 물체를 들고 걸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봐요. 이때 내가 한 일은 어떤 성분만 영향을 받냐면,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인데, 지금 내가 들었다는 건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올라간 것만 일로 인정을 받는 거야. 따라서 이 옆으로 5m 간 거에 대한 일은 없어요. 수직이거든. 그치? 따라서 위로 올라간 이 물체의 무게가 만약에 10N이다 그러면은 10N짜리 물체를 4m 갖고 올라간 40줄만 일을 한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서 얘도 일을 한 거야. 답은 기억과 지그시 되겠어. 알겠어요? 자, 이게 뭐다? 일이다. 자, 두 번째. 됐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고, 이 에너지의 단위는 줄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하잖아? 음. 그러면 그 물체는 그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일은 에너지는 일로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전환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 선수가 앞 선수를 밀면 그 선수는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앞에 있는 선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써서 누구한테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잖아? 그러면 내가 에너지 썼지? 그러면 역기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굉장히 소름 끼치는 진실인데 무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소름 주의보. 자, 이 물체가 지금 바닥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는 지금 바닥에 가만히 있어요. 얘의 무게가 만약에 10N이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얘를 5m를 들어 올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얼마죠? 내가 이 물체에 한 일은 얼마입니까? 해준 일은 얼마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10N 곱하기 5m. 몇 줄? 50줄의 일을 해줬지. 그치?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이만큼. 그럼 뭐냐면, 이 물체는 처음에 이 바닥에서는 에너지가 0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체한테 일을 해줌으로써 이 물체가 올라갔거든? 올라가면 얘는 이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게 돼. 그 에너지를 얼마큼 갖게 되는 거냐면, 50줄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에 일을 해줌으로써 이 물체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50은 사라졌지. 그 사라진 50이 누구한테 간 거야? 이 물체한테 간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있는, 살아있지 않은 무생명체한테 일을 했어. 내가 에너지를 소모해서 일을 했단 말이야. 내가 50줄의 에너지를 소모했어. 그랬더니 그 공이 내 에너지 50을 가져간 거야. 무서워. 안 무서워요? 난 이거 알고 너무 무서웠는데. 우리가 막 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내가 에너지를 먹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에너지 소모하는 거야. 근데 그 소모된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내가 소모한 에너지는 어떤 물체한테 간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우주에 있는 전체 총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상호 전환만 될 뿐. 우주가 태초에 생겨날 때 빵 하고 태어났던 그 처음에 그 에너지가 지금 현재도 똑같다는 거야. 에너지 총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막 쓴다 그래서 힘들어. 내 에너지가 소모가 됐어. 속상해할 필요 없어. 왜? 내 에너지를 우주에 돌려준 거야.
멋지다, 그쵸? 멋있지 않나요? 어, 여러분이 지금, 네, 여러분 표정을 못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흥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다. 경호는 지금, 이모티콘으로 지금, 놀라워라 했는데, 네, 여러분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민망하기도 해요.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 자, 이런 에너지에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지? 에너지는 뭐라고? 일을 다 집중하고 있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자, 일과 에너지는 똑같은 단위인 줄을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를 위치 E라고 쓸게요. 위치 에너지. 자, 두 번째는 운동 처음이니까 에너지 쓸게요. 운동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고등 물리에서는 EP라고 쓰고요. 운동 에너지는 보통 EK라고 쓰는데 중등에서는 이렇게 EPK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위치 에너지를 앞으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쓸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앞으로 여러분 좀 줄여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쓸게요. 자, 위치 에너지는 뭘 위치 에너지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어떤 위치에 있는 녀석이 갖는 에너지야. 이건 뭐냐면 어떤 높이에 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예요. 자, 높이가 h만큼 떠 있다.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다. 라고 했을 때 갖는 에너지.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질량이 크면 커지는 에너지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9.8 mh로 구해요. 자, 9.8 mh 이 공식 외워주자.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9.8 mh로 구한다. 여기서 요 m은 뭐냐면 바로 킬로그램 물체의 질량이고요. 요 h는 뭐냐면 그 물체의 높이예요, 높이. 미터 단위의 높이를 말하는 거야. 어. 여기 앞에다가 왜 9.8을 곱했냐면 9.8을 왜 곱했냐면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우리 자유낙하 운동할 때 중력 가속도 곱했잖아. 중력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무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게 곱하기 높이하고 똑같은 말인데 보통은 질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9.8 mh라고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2kg짜리가 기준 면으로부터 3m 높이에 떠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9.8 mh, 9.8 2kg 3m. 49 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것이다. 자, 질량과 높이가 높아지면, 즉, 질량이 크거나 높이가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도 커지는 거지. 이게 위치 에너지다. 두 번째,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자,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말 그대로. 자, 운동한다는 건 속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고,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다. 그때 갖는 애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v의 제곱으로 구해요. 얘는 여기서 말하는 m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 킬로그램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요 V는 뭐냐면 빠른 속도, 미터 퍼 세크 속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좀 조심할 거는 속도에는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속도가 두 배가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속도가 두 배가 되면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 걸까? 네 배가 되는 거야. 2의 제곱배. 그러니까 속도가 두 배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는 네 배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선생님 여기 앞에 2분의 1왜 붙어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 선생님 단톡방에다가 요 증명하는 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자,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날아가는데 야구공의 속력이 10m per sec로 날아가고 있었고 이 야구공의 질량이 2kg이었어. 자, 그럼 이 야구공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공식 외워줘야 됩니다.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2kg 속력 10 v의 제곱. 이거 조심하라고. v의 제곱. 그러면 이 없어지고 100이죠? 단위는 줄. 아시겠어요?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좋습니다. 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투 문제집 119쪽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면은 물체들이 매달려 있다. 이들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을 무엇이냐? 자, 위치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구한다고? 공식 9.8 mH. 즉, 얘는 뭐와 뭐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 큰 거죠? 질량이 클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즉,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 질량하고 이 높이 값이 곱한 게 큰 녀석을 고르면 되는 거야. 큰 녀석, 큰 녀석, 큰 녀석, 큰 녀석, 그지? 6, 2, 12, 6, 4, 24, 3, 4, 12, 5, 3, 15, 4, 2, 8. 네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구나. 9.8 굳이 곱할 필요 없죠, 그죠? 예, 다 똑같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좀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준면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준면. 자, 기준면이 왜 중요하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9.8 mh였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높이가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한 높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상 위에 가방이 올려져 있어. 근데 만약에 기준면이 책상이다라고 하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위치 에너지는 책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닥,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1m가 돼. 그럼 얘와 간의 위치 에너지 생기는 거지. 왜? 똑같은 가방인데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는 9.8 mh니까 9.8 곱하기 2 곱하기 1. 19.6 줄이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즉,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 책상으로 보느냐, 지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괌에 놀러 갑니다, 지금. 쭉 놀러 간다라고 해요. 이렇게. 어, 놀러 가는데 내가 요 안에 비행기 안에서 타고 있어. 머리가 나와버렸네. 자, 이 안에서 타고 있어. 근데 기준면이 만약에 비행기 바닥이다. 비행기 바닥이면 나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죠? 9.8 mh에서 요 h가 0이니까 나의 위치 에너지도 0이 된단 말이야. 내 에너지 0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사라졌다 생각해봐요. 응? 그러면 나는
10km, 즉, 10,000m 상공을 날고 있는 애. 그럼 지면을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9.8 mH. 이 H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많이 되는 거야. 엄청난 차이죠. 따라서 기준면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위치 에너지는. 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자, 11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에너지와 일은 서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서로 전환된다 그랬잖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건데, 질량이 5kg짜리 추를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10cm 박혔다는 거야. 똑같은 애를 20kg, 똑같은 애가 아니죠. 같은 높이에서 20kg, 즉 질량이 몇 배? 질량이 4배가 되는 애를 갖다가 떨어뜨리면 말뚝이 얼마 박히겠냐? 상식적으로 얼마 박히겠어요? 4배 박히겠지. 따라서 40cm 박히는 게 맞는데, 이거 왜 증명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증명하냐? 얘가 처음에 이 높이에서 갖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높이, 이 말뚝과 요 높이에 해당하는 H에 해당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겠죠. 얼마 갖고 있겠어? 9.8 mH만큼의 위치 에너지 갖고 있겠죠. 맞아요? 음, 맞지? 근데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진 것만큼이 이제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을 거야. 말뚝을 박았다는 건 뭐란 거예요? 말뚝을 박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일이라는 건 뭐 곱하기 뭡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지. 자, 이 이야기는 잠깐만. 자, 어,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야. 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 일이라는 건 뭔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그때 얘를 말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요, 항상 같은 힘이 필요해요. 일정한 힘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는 내가 위치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에 비례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커지게 되는 거지. 비례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힘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말뚝이 박히는 이동 거리가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말뚝이 박히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지. 이 세 개는 서로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에 질량이나 높이 중에 무엇이 몇 배 증가한다면 말뚝이 박히는 거리가 그거에 비례하겠다는 거지. 질량이 4배가 증가했으니 M 곱하기 H가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질량이 지금 4배 증가했으니 위치 에너지가 몇 배 증가해? 4배 증가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배 증가해? 4배 증가해. 그러면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가 몇 배 증가해? 4배 증가한다는 거죠. 되죠? 자, 시험에서는 이 12번 문제 같은 게 잘 나오거든?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추에 질량과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나무 토막에 떨어뜨리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했던 건 똑같죠? 자, 추의 질량과 높이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겠어? 처음에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겠지. 자, 이 위치 에너지는 뭐 곱하기 뭐야? 9.8 mH. 자, 이 위치 에너지만큼 말뚝을 박는 뭘 하겠어요? 일을 하겠지. 방금 했던 얘기다. 자, 일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근데 요 힘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말뚝을 박을 때 필요한 힘은 항상 일정하다. 나무 토막을 이동시키기 위한 힘은 항상 일정하다. 그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나무 토막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내려가겠다. 자, 기억. 추의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그렇죠.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커지면 이동 거리도 커지죠. 높이가 달라져도 일의 양은 같으냐? 자, 높이가 달라지면 9.8 mh가 위치 에너지인데 높이가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겠지. 할 수 있는 일도 증가해야죠. 답은 영 니은 되겠다. 되겠나요? 되시죠? 잘했어. 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13번.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운동 에너지 공식 뭐라고요? 2분의 1 mv 제곱. 넣어볼까? 2분의 1 4kg 2m/s에 조심할 거 얘 뭐라고? 제곱. 그러면은 2는 4, 8이네요. 그죠? 8줄이 되겠네. 그치? 8줄. 잘했어. 자, 14번.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달리고 있다. 그런데 승용차와 버스가 달리고 있다. 근데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이다. 자, 그럼 승용차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버스의 질량은 2배인 2m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속력은 승용차가 4배래. 그럼 승용차가 만약에 4V라고 하면 이 버스는 V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승용차의 운동에너지는 버스의 몇 배인가? 자, 얘의 운동에너지를 구해보면 되겠지.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m V의 제곱인데 얘는 4V니까 이거의 제곱. 그럼 얼마예요? 16V 제곱이죠? 그러면 2로 나눠주면 8. 8mV의 제곱이 되겠네? 승용차의 운동에너지는. 자, 버스의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질량이 2m이네. 2m 자, 속력을 V의 제곱. 자, 그럼 얼마야? mV의 제곱이네. 몇 배야? 8배네요. 승용차의 운동에너지는 몇 배냐? 버스의 8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러면 승용차의 운동에너지와 버스의 운동에너지의 비는 결국에 뭐하고 똑같겠어? 요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MV의 제곱하고 MV의 제곱을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승용차는 버스의 질량의 2분의 1이고 속력은 4배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8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15번. 자, 운동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그리고 운동에너지와 속력의 관계를 다르게 나타내는 건 뭐냐? 자, 운동에너지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세로축이 다 운동에너지잖아. 그치? 세로축이 다 운동에너지야. 자, 그럼 운동에너지와 질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질량하고는 그냥 비례하는 거잖아. 질량이 증가하면 운동에너지 증가하잖아. 1대1로 비례하다 보니까 질량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질량이 커지면 운동에너지도 커집니다. 이런 관계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런데 속력은 어떨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뭐가?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비례한다고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속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한다면 속력과 운동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한다면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요 세 개가 나와야 돼. 질량과는 이렇다.
속력의 제곱과는 이렇다. 속력과는 이렇다. 골라주면 되겠어요. 1번이 맞겠지. 4번이 맞겠네. 1,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16번 문제. 자, 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이 해보세요. 16번. 자, 여러분이 과연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가 볼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정지에 있는 4kg짜리 물체에 힘을 20N을 작용했어요. 그래서 10m 이동시켰어. 그때 속력을 구해라. 자, 힌트를 주자면 지금 정지된 물체에 나는 뭘 해준 거냐면 10m를 이동시킨 뭘 해준 거야? 2를 해준 거야. 자, 2를 해줬기 때문에 얘는 뭐가 생겼겠어요? 속력을 가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해준 일이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어 보면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올. 됩니까? 음. 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1시간 전만 해도 이런 문제가 딱 주어졌다면 우리한테 풀 수 있었을까? 못 풀었을 거야. 근데 1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공부 열심히 하니까 된단 말이지. 이게 바로 알매 기쁨, 알매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이다. 음. 이게 된다고? 이야, 신기하네. 1시간 전에 우리는 이걸 몰랐을 건데, 지금 보니까 될 거야. 자,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뭘로 됐다? 얘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둘이 갖다가 놓으면 돼. 내가 해준 일이 얼마냐? 자, 일은 뭐 곱하기 뭔데?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로 구하는 것이고,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의 mv 제곱으로 구하잖아. 자, 지금 내가 준 힘이 나와 있죠? 20뉴턴. 20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이동시켰어? 10m 이동시켰어요. 나는 이만큼의 일을 해준 거야. 그 일이, 즉, 200줄인 거지. 200줄이 결국에 뭘로 간 거야?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간 거지. 2분의 1의 질량. 나와 있죠? 4kg. V제곱. 그러면은 2V제곱이고, V제곱은 100이 되고, V는 10m per second. 와우! 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네? 미쳤다. 잘했어요. 자, 오늘은 과학에서의 1.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자, 에너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일과 에너지 사고 전환이 된다. 어떤 물체에 내가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 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갖고 있는 물체가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해줬을 때 에너지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 잘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문제들을 더 풀어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질문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나만 보고 17번의 기억은 질량 흐름을 몰라서 자, 17번, 오투 17번. 아까 저거 물어본 것 같은데 앞에서 한 거 물어본 거죠? 요거 17번? 요거 물어본 이게 아닌데? 요거? 17번의 기억은 질량 흐름을 네, 맞습니다. 요 17번에 여기 기억은 17번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 중력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력의 크기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뭘 곱하냐면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요 가속도는 요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9.8인 것을. 근데 얘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다들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좋은 알찬 시간이었죠?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안녕. 안녕, 안녕. 잘 가. 현우, 경민이, 지민이, 강우, 서연이, 지훈이, 지민이, 현서, 선혜, 우주. 바이바이. 아, 고마워. 지훈이의 말에 힘이 납니다. 잘 가요.